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행마을 농원입니다. 자, 지금 김장 쪽파 텃밭에 왔는데요. 자, 이렇게 저는 한 줄에 200개 정도의 종구를 심었습니다. 200개 정도 종구를 심었고 지금 현재 김장 쪽파 심은 지 한 20일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김장 쪽파 또는 쪽파를 빨리 굵게 그리고 싱싱하고 길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또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쪽파는 여름 쪽파, 가을 쪽파, 월동 쪽파에 따라 재배기간이 달라집니다. 쪽파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한여름을 지나서 파종하는 것이 온도면에서 유리합니다. 굵고 싱싱하고 긴 쪽파 재배하는 방법 첫 번째, 쪽파 종구를 심을 때 이왕이면 굵고 튼실하고 알이 단단하고 윤기 있는 쪽파를 심어야 됩니다. 왕성한 굵은 쪽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종구가 최소 5g 이상인 큰 것을 선별해서 심어주시면 싹도 잘 자라고 분화가 왕성한 쪽파를 재배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쪽파 주산지가 있긴 하지만 전국 어디든 아주 조금만 신경 써주면 쪽파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기후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쪽파는 보통 작물과 마찬가지로 중성의 산도, pH, 토양 환경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쪽파는 웬만한 밭에서 잘 자라지만 혹시나 재배가 잘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인근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무료 검정을 한번 받으신 후 그에 따른 개토나 석회고토, 살포 등 적절한 산도 조절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쪽파는 4월에 파종해서 6, 7월에 수확을 하고 보통 여름 쪽파는 7월 중순 말에 심어서 9월 초쯤 수확합니다. 가을 쪽파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파종한 뒤에 10월에서 11월경에 수확합니다. 쪽파 재배 기간은 보통 여름 쪽파는 약 40일, 가을 쪽파는 약 50일, 월동 쪽파는 10월쯤 심어서 그 다음에 월동해서 먹을 수 있는 쪽파인데요. 영상 속에서 쪽파는 심은 한 25일 정도 된 쪽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굵고 싱싱하고 긴 쪽파를 제외하는 방법 이어서 바로 본론으로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석 전에 수확해서 쪽파 가격이 비쌀 때 여름 쪽파를 아주 요긴하게 잘 먹었고 지금 가을 쪽파를 파종해 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굵고 싱싱하고 긴 쪽파 재배하는 방법 중에 종구 방법이 있었습니다. 크고 튼실한 종구를 재배하라고 심으라고 드렸는데, 자, 휴면 상태 타파를 위해서 30도에서 20일간 고온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심기 전에. 종구 씨앗이 작을 경우 하나만 심지 말고 두세 개 정도 꽂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쪽파는 가을 쪽파로 김장 용도로 사용을 위해서 심어놨습니다. 또한 종구가 없으실 경우 그 지역에서 잘 자라는 쪽파 품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종묘상에서 대표 씨앗을 사서 키우시는 것보다는 인근 동네 재래시장 가셔서 쪽파 종구를 구입하셔서 심으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이건 팁입니다. 자, 굵고 싱싱하고 긴 쪽파 재배하는 방법 두 번째, 쪽파 거름주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연장을 피해서 거름기가 많은 밭 만들기를 해주세요. 쪽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연장을 싫어하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보통 자투리 땅에다가 먹을 것만 많이 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둑이라든지 밭기둥이 자투리 땅을 돌려가면서 쪽파를 심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쪽파는 거름기가 많은 흙에 잘 적응하나 미리 땅에 거름을 주는 것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토질이 잘 되는 토양에 30일 전에 1제곱미터당 2에서 3kg의 잘 부숙된 퇴비, 부숙이 안 된 퇴비 말고 잘 부숙된 퇴비와 원해용 복합비료 300g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1제곱미터당. 특히 질사질과 인산비료가 쪽파 성장에 좋습니다. 자, 굵고 싱싱하고 긴 쪽파 재배하는 방법 세 번째, 쪽파를 심고 10일 정도가 지나면 쪽파잎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때 포기 사이 고랑에 잡초를 제거해 주시면 쪽파 생육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포기 사이 잡초를 제거하고 가장자리 흙을 올려주면 쪽파 종구의 흰색이 유지가 잘 되고 단단해져서 생육이 훨씬 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쪽파 하얀 부분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대파처럼 목거름을 준 뒤에 흙을 하얀 뿌리 밑부분까지 덮어주는 북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북주기를 많이 한 경우에는 오히려 생육이 왕성해져서 봄철에 월동이 난 뒤에 이제 잎이 꺾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굵고 싱싱하고 긴 쪽파 재배하는 방법 세 번째, 쪽파 심은 비닐 멀칭 구멍을 넓혀주세요. 보통 굵고 튼실한 종구를 심었을 경우 간혹 심은 포기 비닐 사이를 못 뚫고 올라오는 쪽파싹이 있어서 포기 비닐 멀칭 비닐을 찢어서 쪽파싹을 빼내주세요. 가을 쪽파든 여름 쪽파든 2, 3일 차이만 되어도 크기가 월등히 차이가 나므로 너무 쪽파를 일찍 심어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 가을 쪽파는 11월 넘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9월 중순쯤 심으시면 시기적으로 안성맞춤이실 것입니다. 쪽파는 모종을 심은 후 40일 전후 수확이 가능합니다.
포기가 크고 잎 길이가 긴 것부터 순차적으로 수확을 하면 밀식 재배가 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굵고 싱싱하고 긴 쪽파 재배하는 방법 네 번째, 쪽파 끝을 꼭 확인해 주세요. 웃거름, 칼슘이 포함된 NK비료를 주시고 반드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세요. 자, 오늘은 웃거름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같이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심고 나서 보면 이렇게 잎이 끝마른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현상의 원인은 대부분 칼슘 성분이 부족하거나 영양분이 부족해서 끝이 노랗게 되는 현상이라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자리파리라는 해충이 뿌리를 갉아먹어서 뿌리가 영양 공급을 못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자리파리 예방법은 잠시 후 영상에서 자세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이지 않지만 간혹 포기마다 이따금씩 보이기도 합니다. 쪽파끝이 마름 현상이 이제 쪽파끝이 마름 현상이 생기고 싱싱하지 않다면 정식 후 20일쯤 웃거름을 꼭 주세요. 잎끝이 잎마름 현상이 없고 싱싱하다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상이 있다면 웃거름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웃거름을 줄 때 주의사항으로는 쪽파는 뿌리가 연약하여 비료가 닿으면 상하기 때문에 직접 닿지 않게 웃거름을 주는 것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칼슘 부족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 줘야 돼서 가지고 있는 복합비료, NK비료 아무거나 주지 마시고 반드시 NK비료 표면에 CA, 칼슘인 성분이 섞인 NK비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칼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NK비료가 없으실 경우 칼슘 즉 유황칼슘을 단독으로 구입하셔서 NK비료나 복합비료에 섞어서 쪽파와 쪽파 사이 한 차례 웃거름을 주시면 됩니다. 보통 포기와 포기 사이 역삼각형 꼭지점에 구멍을 뚫고 찔러서 10g 정도씩 농약 1스푼 정도 찔러 주시기도 하는데 고랑과 고랑 사이 웃거름을 뿌려주시고 비 소식이 다음날 있을 경우 상관없지만 없을 경우 그 물을 그 위에 흠뻑 뿌려주시면 뿌리가 비료를 흡수하는 속도와 효과를 빠르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웃거름을 주면 쪽파가 성장을 빨리 하고 굵기도 굵은 쪽파가 만들어지거든요. 굵은 쪽파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얘네가 분화가 잘 돼야 하는데 분화가 보통 한 개의 쪽파에 심으면 많게는 12개까지 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이제 수확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분화를 처음에 빨리 돋고 그 다음에 굵고 긴 그리고 마르지 않는 쪽파를 키우는데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밑거름을 이제 가축분 탭이죠. 탭이랑 석회고토랑 그리고 토양살충제를 먼저 뿌려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밑거름에 비닐 멀칭을 한 뒤에 심은 건데 칼슘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잎마름 현상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 보니까 얘도 그렇고요. 그래서 칼슘 연면식을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칼슘이 섞인 복합비료를 웃거름으로 줘야 될 시기에 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끝이 마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더 번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둬서 시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다만 쪽파는 웃거름을 많이 주진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 줍니다. 그 정도 한 번 주고 2주 정도 후에 한 번 더 주는데 기본적으로 밑거름이 잘 먹고 있으면 잘 크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많이 주면 2번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칼슘 성분이 물과 이동될 때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웃거름을 주고서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칼슘이든 비료 성분이든 이동이 되질 않아서 쪽파 잎 끝마른 현상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칼슘 성분과 물이 이동될 때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근 농자재 백화점에서 칼슘만 들어있는 연면시비용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쪽파에 연면시비를 할 경우 쪽파 같은 경우 고추나 배추처럼 연면적이 넓지 않고 뾰족뾰족하게 길쭉하게 뻗은 작물이기 때문에 칼슘제만 단독으로 칠 경우 표면적이 작아 칼슘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연면시비 시 전책제를 같이 섞어서 연면시비로 뿌려주시면 효과가 좀 있고 효과가 좀 더 좋고 또 한 번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서 두세 차례 정도 칼슘 성분을 연면시비로 살포해서 부족한 칼슘 성분을 공급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칼슘 성분 단독 결핍으로만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식 후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칼슘 성분이 들어간 NK비료를 줘서 칼슘과 부족한 양분을 공급한 후에 그래도 잎마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면시비용 칼슘제를 구입해서 한두 차례 많게는 두세 차례 연면시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굵고 싱싱하고 긴 쪽파 재배하는 방법. 5번째,
수확할 때 잎끝이 싱싱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분 관리를 꼭 해주시고 비닐 멀칭을 해주시면 비닐 멀칭을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생육과 그 굵은 쪽파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쪽파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좀 자주 줘야 되긴 합니다. 저처럼 주말에만 들어다 볼 경우에는 주말 농부님들은 주말에 흠뻑 주시고 가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중에 한 두 번 정도는 물을 좀 주면 한번 쪽파가 아주 잘 크고요. 물을 주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금세 새싹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푸릇푸릇하게 안에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올 정도로 그만큼 물을 좋아하는 식물 쪽파이긴 한데 다만 너무 과하게 주면 안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 한 번 주실 때 흠뻑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굵은 쪽파는 사실 이렇게 해서 웃거름하고 물만 잘 주면 아주 잘 큽니다. 다만 초반에 토양 살충제 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고자리팔이라고 뿌리 썩은 병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하려면 밑거름 줄 때도 토양 살충제를 뿌려줬지만 지금쯤에 또 토양 살충제를 뿌려줘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도 한번 뿌려줬고 초반에 뿌리가 썩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보면요, 이렇게 빈자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떠서 죽은 애들이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고자리 피의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자리 파리는 쪽파에 많이 나타나는 해충으로 애벌레가 땅속 뿌리를 먹어 피해를 입힙니다. 보통 토양 살충제를 산란기인 4월에 살포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인제서야 나오는데 쪽파 죽은 애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고자리 파리 피해 예방을 위해서 토양 살충제를 한번 직접 위에다 뿌려서 구멍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 전에 밥 만들기 할 때 미리 토양 살충제를 1차적으로 한번 뿌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확하려면 보통 이제 김장 쪽파는 9월 중순에 심어서 한두 달 정도 키우는데 보통 한 40일 이상 되면 이제 수확할 수가 있죠. 쪽파는 1년 내내 심을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11월 말부터 이제 수확할 수 있는데 1년 내내 심을 수 있는 작물이긴 한데 김장 쪽파는 11월 달로 갈수록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더딥니다. 잘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 달에 잘 키워놔야 11월 달에 좀 굵고 큰 튼실한 쪽파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쪽파를 심을 때 그냥 이렇게 맨 흙에 심기보다는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라고 권장을 많이 드립니다. 비닐 멀칭을 하지 않은 것과 확연히 틀립니다. 멀칭 안 하고 심은 쪽파 비교했을 때 확실히 크기가 달라요. 수분이 증발하지 않는 거하고 낮에 햇볕이 들었을 때 지열을 상승시켜줘서 뿌리 활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멀칭을 하는 건데 물론 풀이 나지 말라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지열을 좀 높여서 뿌리 활착이 빨리 되게끔 그래야 분화가 잘 되고 그 다음부터는 뿌리 활착이 잘 되기 때문에 굵은 쪽파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분화가 되려면 어쨌든 새순들이 자주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막 싹이 나오고 길이도 아직 작고 그럴 때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해놓으면 아주 요긴합니다. 요즘 비가 만약에 안 와도 낮에는 바람도 불고 햇빛이 낮에는 또 따뜻하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땅이 건조해지거나 하면 또 이렇게 크는 속도가 더딥니다. 그래서 뿌리 잡는 활착 속도도 느리고 하기 때문에 요즘 10월 달에 지금 날이 조금 따뜻할 때 것 같아도 갈수록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그 전에 바싹 키워놔야 굵고 긴 쪽파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닐 멀칭을 하라고 저는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쪽파를 심고 키우는 거를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팔려고 키우는 쪽파는 비닐 멀칭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일일이 다 하는 것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농자재 비용도 추가적으로 드는데 그냥 돈이 추가로 들어가고 맨 흙에다가 심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한 예산이나 이런 쪽파 많이 재배하는 지역은 근데 스프링클러를 매일같이 돌려가지고 물을 계속 줍니다. 그래야 빨리 크고 수확량도 많아지고 물이 있어야 그만큼 또 웃거름도 비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정량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서 굵고 싱싱한 쪽파를 또 잎 끝마름이 없는 그런 쪽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굵고 싱싱하고 긴 쪽파 재배하는 방법 마지막 방법 쪽파 심는 시기 놓치신 부분들은 지금 심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쪽파는 월동이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김장 쪽파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늦었습니다. 다만 10월에 심는 쪽파는 그게 아니고 내년도 봄에 드실 분들 아니면 또 쪽파 종구를 수확하실 분들은 지금 10월이 지금 중순 초입이니까 빠르면 한 달
지금 심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빠르면 한 달 뒤에 크기가 좀 작지만 드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수확을 못하겠다 싶으시면 그냥 밭에 놔두었다가 다음에 월동을 한 후 봄철에 수확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10월에 쪽파를 심어 드셔도 좋습니다. 쪽파는 다소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실내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에서도 키우기가 쉽습니다. 쪽파는 월동 작물이다 보니 양분도 많이 필요하고 칼슘 성분도 반드시 많이 필요한 작물이므로 밭 만들기 할 때 적정 시비량을 충분히 넣으셔서 밭을 만들어 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 밭에 가셔서 쪽파 위 끝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분이 부족하시거나 칼슘이 부족하시다면 바로 칼슘 성분이 포함된 NK비료를 넣어 주셔서 김전철 쪽파 수확 때까지 굵고 길고 잎이 싱싱한 쪽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은학마을 농원이었고요. 은학마을 농원 가족 여러분들 모두 쪽파 농사 잘 되셔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